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10년 내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참 대단하다. 달러나 원화가 오히려 판타지고요. 비트코인 실체가 있는 자산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죠. 비트코인은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무시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무시하고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못 살아.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은 치통이라는 비유를 써요. 고통이 계속 오지 않거든요. 이게 괜찮아지다가 결국은 갑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문이 곧 닫힙니다. 이 문은 누가 닫냐면 슈퍼리치들이 닫아요. 반감기 이제 곧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네 번째 반감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네 이제 번째. 10배 이상 오른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저한테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이제는 야생만 아니다. 준마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평범하다면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머니올라, 오늘은 더 이상 새롭지는 않지만 여전히 낯선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볼까 합니다. 아직도 아마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하지만 한 번쯤 들여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는 이 책을 쓰신 오태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불리는 게 더 편하신가요? 교수님, 작가님. 일반적으로 뭐 작가라고 부릅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작가님이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쉬운 언어로 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예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그 인터넷에서 돈을 대신해서 사용하려면 이메일처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메일은 보내면 나한테 원본이 남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보내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이제 아날로그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물건 같아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중지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중지불을 최초로 해결한 하나의 프로토콜이자 솔루션이자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자산이 됐죠.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렵습니까? 네, 왜 이중 지불이라고 하는 거죠? 더블 스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네. 갑수한테 돈을 보내고 네. 다시 그거를 철수한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네, 저한테는 그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메일은 내가 보내도 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디지털 재산들은 전부 그것이 음원이 됐건 네. 그림이 됐건 전부 이중지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도 나한테 남으니까 저작권 보호도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다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걸 해결한 거죠. 그렇군요. 자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귀에 딱 박혀요. 왜냐면 요즘 영향력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자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뭐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내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참 대단하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왜 생각? 이게 컴퓨터를 조금 고민하신 분들은 그 암호라는 거를 이제 빨리 만들어서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암호로 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상상 속에서만 있었는데 인터넷이 1990년대 초반부터 막 대중화됐잖아요. 그때부터 일군의 그 이상주의자들이 인터넷이 기존의 신용카드나 금융망을 이용하면 인터넷이 온전하지 않다. 인터넷이 온전해지려면 그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결제 시스템이 인터넷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고 변형이 되고 하지만 그 기술들이 축적이 돼서 비트코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필명의 사람이 완성을 했지만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준비됐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필명을 쓰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는 지금도 모르죠. 2008년도에 피어투피어 페이먼트 시스템, PM 디지털 머니 뭐 이런 논문으로 8장짜리예요. 그걸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요. 불완전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보통은 그런 논문들을 안 읽는데 할핀이라는 사람이 읽고 그걸 추천을 해요. 할핀이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업계에서 되게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비트코인 직전 단계까지 발명을 성공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읽어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읽어봤죠. 읽어보고 다 놀란 거죠.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걸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한 2-3달 동안 토론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안 나는데 그 논문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서로 인증을 하죠. 세계 사람들은. 네. 몇 명 안 되지만 천재들이니까. 비트코인은 그럼 이름은 왜 비트코인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비트코인. 네. 그 이름을 좀 잘못 줬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코인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이더리움만 해도 코인 느낌이 안 들어가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 같은데 맞아요. 비트코인은 뭐 코인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비 써 있는 왠지 코인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예. 떠올리게 그 그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잘못 짓지 않았나라는 게 좀 거의 중론 같아요. 요즘 비트코인이 뭐 1억 원 돌파하고 이래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가격 얼마 가느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왜 그것을 미국이 가만 놔두냐. 왜 그것을 미국이 가만 놔두냐? 네. 미국이 디지털 머니가 필요하면 달러로 디지털 머니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만드냐. 기술이 없어서냐.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을 읽어보시면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놀랬고 감동하고 공부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은 자금 세탁 이슈가 가장 크다. 2014년도에 제가 주장한 바는 미국은 비트코인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사람들하고 정반대 결론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다가도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어. 왜냐하면 자금 세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바로 자금 세탁 때문에 미국이 그거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본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시해요. 그러면 이건 사라져. 많은 그런 게 사라지거든요. 스스로 붕괴하죠. 근데 그 무시할 단계를 벗어나면 이거 금지해야지. 그래서 이 요인들을 잡아 가두거나 법정에 세우거나 압류하거나 뺏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요.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지? 금지하면 지하로 더 퍼져나갈걸요. 네. 그럼 양성화하는 건 어떨까? 양성화해서 아예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들이 갖지 않고 기관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사시에 국가 위기 상태라든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죠. 뭐만 물어보면 되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진지하게 검토 안 한 거예요. 가능하냐?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결론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낸 책 제목이 비트코인 강했다였어요.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정성스럽게 쓴 거는 사실 비트코인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달러 시스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걸 논증하죠. 우화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굴뚝같이 믿고 있는 달러나 원화가 사실은 판타지에 가깝고 비트코인이 사실은 더 실체가 있다라는 걸 논증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식이죠. 달러나 원화가 오히려 판타지고요. 비트코인 실체가 있는 자산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습니다. 네.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비트코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작가님? 그렇죠. 비트코인은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위안을 받으셔도 되는 게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가 든 느낌이 이거였거든요. 너무 늦었다. 왜 나한테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말해준 사람이 없었을까? 내 주변에는. 내 주변이 지적인 갈라파고스인가? 고립되어 있나?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제가 느낀 것도 늦었는데 지금 얼마나 늦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걸 무시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무시하고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치통이라는 비유를 써요. 우리가 치통이 오면 웬만하면 치과 안 갑니다. 안 가죠. 네. 네. 참고 참다가 왜냐하면 고통이 계속 오지 않거든요. 이게 괜찮아지다가 오다가 결국은 갑니다. 그럼 뭐가 현명하냐? 빨리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답이 다 나왔네요. 그렇죠. 늦었다고 늦었지만 지금이 그래도 가장 빠르다. 네, 그렇죠.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살면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크게 옵니다.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리얼한 게 될 텐데요. 10년 전부터 저한테 비트코인을 들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아예 안 들었던 분들보다 더 불행하겠죠. 그래서 지금 모르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1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를 수 있겠어요? 주변에서 전 비트코인 얘기할 텐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나의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중에 이용만 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왔지만 스마트폰으로 돈 번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용을 하는 거죠.
인터넷 붐이 엄청났지만 인터넷으로 돈 못 번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그렇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알게 모르게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그래도 알려져 있던 기회였단 말이죠.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한동안. 이 문이 곧 닫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나 내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문은 누가 닫냐면 슈퍼리치들이 닫아요. 비트코인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한테는 관계가 없어요. 안 사도 돼요. 네. 누구한테 필수품이냐면 슈퍼리치들한테 필수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1,000억 원 이상이 외국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일부는 비트코인 같이 모빌리티가 뛰어난 자산으로 담가놔야 유사시에 옮길 수가 있거든요. 부자들은 그래서 금괴라든가 고의 해바라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괴나 고의 해바라기는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유사시에는요 차단당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호위대도 필요 없고 뭐 엄청난 금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만 외우면 국경을 자유롭게 나올 수 있죠. 몸수색 당해도 소용없고. 슈퍼 리치가 고흐의 진짜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실 없어도 일반 사람들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고의 해바라기가 500억의 경매가 되면 우리가 뉴스 보고 와 저거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나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의 해바라기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데 거기에 만분지일의 피스를 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사면 누구든지 그걸 그 만분지일의 피스는 내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의 해바라기를 온전하게 결합해갖고 어서 전시할 때는 나한테도 제한이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안 사실 거예요. 그거에 만분지일이라는 기회가 열려 있었을 때는 소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2,100만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부자들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들이 깨닫기 전이 지금 마지막 찬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좀 더 됐나요? 2, 3억의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 2, 3억이 쌌을까요?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 그죠?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저도 강남 주민이 아닙니다만 살 수 있나요? 이제는 진입 불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강남 아파트 뭐 살 기회를 다시 준다면 안 살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상해하죠.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곧 강남 아파트보다 더 언터처블. 중산층 이하 서민들한테는 만질 수 없는 무엇이 됩니다. 제 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미 답이 다 나온 것 같은. 제가 10년 동안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주변 분들은 인정을 할 텐데요. 본인들이 늘 맞았고 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늘 비트코인은 망했어요. 붕괴하고. 우리가 그 뉴스를 많이 기억합니다. 80% 붕괴, 50% 붕괴.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들은 제자리인데 저는 지금 달라져 있죠. 늘 이기기는 그들이 이겼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쯤 되면 네. 작가님께 어떤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느낄 수 있는 일종의 포모 같은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그 약간 좀 환각 상태에 들어갔어요. 흥분돼가지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비트코이너들 중에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은 동일한 신체적 증상이 옵니다. 전율이 와서요? 그럼요. 예. 그때 소명의식을 받았어요. 그때, 이미? 예, 그때 저는 보였던 액수가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그걸 잘 말 안 했는데 그걸 안 물어봐줘서 너무 들려주세요. 섭섭했어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냐 이걸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뭐 그 당시 100조를 저는 봤어요. 그 100조를 제가 100조 원을 봤는데 그걸 뭐 제가 쓰라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열심히 알렸죠. 그리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북소리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까지 뭐 나서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럼 지금은 뭘 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문 닫히기 전에. 지금은 진짜 너무 절박한데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 분은 2018년도에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2,500 갔다가 꺼져서 700까지 내려갔는데 왜 안 샀을까요? 2,500만 원 찍었던 게 700만 원이 됐으면 와 너무 싸다라고 사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억이 됐을 때 샀어요? 견딜까요? 지난주에 1억 400만 원인데 지금 9천만 원 초입이거든요. 그렇죠. 네. 왔다 갔다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금방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막 강조를 안 하는 게 해봐도 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을 그렇죠. 텐데 네. 왜 유독 비트코인만
살아남아서 더 커지고 있고 그 비결은 뭐예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왜 정관사 덜을 붙여가지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고유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시도들은 다 해볼직한 했던 시도들인데 결국 비트코인으로 정점을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찍 발견하고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 중에는 너무 똑똑해서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첫 번째 컴퓨터야. 좋지. 근데 첫 번째 컴퓨터 쓴 사람이 어딨어? 박물관에 있지. 기념비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예. 완전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본인은 기다린다고 네.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역사의 어떤 해결점인데 이거를 풀어내려면 인문학적인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리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인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페로몬을 처음에 아주 용감한 벌들, 용감한 개미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외쳤는데 그때는 페로몬의 그 향기가 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레가시라고 하는 다른 또 다른 벌이나 게 있었고. 개미들이 막 외쳤죠. 그래서 뭐 막 묻히고 페로몬이 흐려지고 하는데 계속 같은 길을 계속 개미들이 가면서 페로몬을 뿌리면 점점 개미 눈에 이게 부인할 수 없도록 밝아지거든요. 지금 그 단계죠. 너무너무 밝아서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의 최고봉인 SEC가 야, 나 이거 진짜 싫거든 비트코인. 스테이트먼트에 써 있습니다. 나 비트코인 인정 못 하겠거든. 너무 싫거든. 근데 이거 승인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비트코인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게 이제 디지털 금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화폐인 거야? 아니면 금 같은 자산인 거야? 이런 질문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죠. 근데 먼저 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금은 원래 본원 화폐죠. 금이 화폐 근본이 아닌 적이 거의 없었는데 브레이튼 시스템에서 근본이제를 제거하면서 우리는 금이 그냥 금속 덩어리로 우리가 속은 거죠. 네. 금은 여전히 화폐고요. 곧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좋은 비교고요. 비트코인이 금의 지금 총 자산의 한 10분의 1까지 왔습니다. 근데 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걸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금의 시총은 가볍게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금괴용 금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해 볼까요? 네, 시작입니다. 네. 자, 금괴용 금은요.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분성이 떨어져요. 유사시에도 그거를 100분의 1로 조각을 내가지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99%라면 믿어야지 그렇죠. 뭐 그게 90%인지 순도를 그렇죠. 85%인지 우리가 뭐 알 게 뭐예요. 육안으로는 그죠.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낼 수 있는 운반성 갖고 있고요. 소스 코드상에서 1억 분의 1로 쪼개집니다. 무한히 쪼개져서 급할 때는 잘라서 소액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뛰어나잖아요. 금괴연금은 또 국가나 금융기관이 갖고 있죠. 간접으로 갖고 있어요. 보통은 2차 대전 이후에 금의 40%가 미국으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포트녹스라는 그 부대 벙커에 있거나 뉴욕 연준 지하 벙커에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 게 아니에요. 일본 거기도 하고 러시아 거기도 합니다. 장부상으로는 외국 돈이에요. 그러나 위치는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은 국가들이 믿지만 미국이 동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미국도 동결 못 합니다. 금괴금은 점유물이 아니죠. 대신 보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점유물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담보를 잡죠. 그럼 부도가 나도 부도를 전염을 막죠. 이거는 금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단기금융의 담보물이 될 거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떠들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뉴스가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단기금융의 담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블록체인이 바로 그 능력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내는 능력. 네. 우리가 전세 사기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담보 능력이라는 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물을 잡고 있지 않는 한 담보를 내가 잡아도 이 채무자가 만약에 그 디폴트를 하면 내가 여러 담보자들 중에 한 명이라서 경합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사물을 점유해 버리면 경합할 필요가 없죠. 아까 채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비트코인을 그러면 없는 데서 만들어내고 그런 거예요? 채굴이라는 단어가 저보고 고치라면 제일 먼저 고칠 단어가 채굴이에요. 마이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채굴은 채굴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서 누군지 이걸 해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방벽을 쌓는 겁니다. 보안 방벽을 쌓는 사람들이 바로 채굴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의로다가 보안 방벽을 쌓는 게 아니라 기여를 하는 거에 비례해서 보상을 되게 안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보안 시스템을 잘 거기에 기여를 한 대가로 그렇죠. 신규로 나오는 그 코인을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배분량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으로 딱 줄어드는 거죠. 또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중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기존의 화폐 시스템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그 한국은행 책임자라든가 네. 연준 책임자하고 비트코인을 토론하면 많이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도 안 해주고 가격도 요동치는데. 근데 한 샷으로 다 제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연준 책임자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책임자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10년 후에 원화의 발행량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이자율을 왜 회의에 우리가 왜 주목을 합니까? 바꾸기 때문에 주목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해져 있다면 누가 아무도 주목 안 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런 회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100년 후에 발행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바로 그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나 원화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경기 상황에 밖에 정권에 따라서.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해놓은 거죠.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 반감을 시켜가지고 2,100만 개에 딱 그게 떨어지지 않는데 계속 가까워지는 거. 그 점근선이 2,100만입니다. 그러면 반감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곧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제 또 나타날 일들이 있다라고 기대하죠. 또 과거에 곧이니까. 이제 50개씩 채굴자가 10분마다 가져가다가 그게 25개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첫 번째 반감기였고요. 그때 한 제 기억으로는 기준점에 따라서 100배에 뛰었을 겁니다. 가격이. 꺼졌지만 25개로 가다가 12.5개가 됐을 때가 이제 2016년도고 2017년도 우리가 본 불장이죠. 그거 뭐 어떤 기준점에 잡든지 간에 30배, 40배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12.5개에서 6.25개로 줄어든 건데 이제 코로나하고 맞물려 가지고 급격히 올랐는데 저점 대비 20배 보거든요. 지금 네 번째 반감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네 이제 번째. 10배 이상 오른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반감기를 기점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번이 패턴에서 어긋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반감기가 끝나고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선방형이 될 거라고 저도 예측을 했는데 네. 선방이 된 거잖아요. 물론 선방이 우연은 아니죠. 왜냐하면 SEC가 ETF를 승인했으니까 2월 달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2월 달 우리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한 랠리입니다. 음력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을 단숨에 돌파한 거죠. 그러다 9천만 원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때가 좋습니다. 물론 이게 8천만 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확률보다는 9천에서 반등 찍고 1억 2천까지 단숨에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기간은 제가 명시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이다 해서 만약에 저한테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네요. 조정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게 저로서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조정 없이 너무 빠르게 그렇죠. 비트코인은 7만, 8만 이런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만이 됐건 8만이 됐건 전부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도 요 계단마다 이렇게 조정하고 가야지 건강해요.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7만을 지금 세게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그럼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8만을 뚫었어. 9만 마카. 그럼 10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8만 다시 테스트 한번 한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계단식의 테스트.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은 또 냉소적이 되죠. 거봐 이러다가 그렇죠. 이제 또 뭐 1억 뚫는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그때 또 사죠. 그럼 물려요. 조급하게 따라가면 물립니다. 24시간 일주일 다 열려 있는 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선뜻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신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사면 계속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가격. 가장 이상적인 건 사고 까먹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10년 전부터 했던 제 가까운 사람이 얼마 전에 집 청소하다가 비트코인 5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 안 잡히겠지만 비트코인은 거리서에 두는 게 아니라 원래 빼내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뭐 종이에 넣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 깔펴 넣고 본인이 까먹은 거죠. 그랬으니까 5개를 지금 건졌죠. 그거 알고 있으면 뭔가 했겠죠. 그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죠.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옛날에 저는 50만 원에 샀지만 그게 30만 원으로 1년 이상 갔거든요. 5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되나 1억 갔던 게 7천만 원 내가 똑같은 거예요. 비율로는. 그러나 지금 7천만 원 아니잖아요. 1억 갔던 게 겨우 9천만 원이잖아요. 옛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보면 지금은 너무 부드러운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는 야생마는 아니다. 준마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쩌다가 비트코인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는지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14년도 2월에 마운트곡스라는 일본의 비트코인 달러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망했을 때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참 아무나 돈을 만들면 뭐 그게 뭐 돈이야? 저걸 모르나?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을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다는 8장짜리 논문부터 봤죠.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글이 너무 명징하고 간결하고 그래서 한 10번 봤을 거예요. 10번. 10번 보면서 이제 무슨 말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한 가지 확실히 알았던 거죠. 내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뭐 한국에 자료가 없으니까 찾아가지고 이제 보다가 딱 한순간에 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죠. 그때가 백조를 보신 순간. 그렇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 혼자 깨달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똑같은 반응들을 계속 받았어요. 사람들로. 근데 그게 얼마나 강인했으면 10년 가까이 10년, 그 길을 딱 10년. 혼자 걸어오셨고 이렇게 되는 시점에 끼시는 감회는 좀 남다르시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제가 가장 행복해야 될 때인데 너무 무리를 했어요. ETF 승인 이후에 너무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억이 넘었을 때 전화가 쉬질 않는 거예요. 카톡 오고 막 오는데 이게 다 9천만 떨어지잖아요. 이번 주에 조용합니다. 좀 쉬어가셔야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짧게 보는구나.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보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10년 전에 투자라고 했으니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네라는 생각을. 기회비용일 수도 있잖아요. 부지런을 떨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뭔가를 그런 정도 능력이 있다면 비트코인 필요 없겠죠. 맞네요. 그런 그 능력이 말씀. 없으니까 이제 묻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묻어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아직 열려있는 기회가 맞고요. 덜 왔고 그리고 검증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기가 평범하다면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현재 네. 우선은 또는 앞으로 다른 거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트하고 비교했을 때도 제가 늘 드리는 설명이 어떤 알트는 1000배를 간다. 근데 그 알트가 비트코인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뭔가 좀 다른 걸 주장하거든요. 더 나은 기술이라든가. 근데 비트코인은 없는 위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들을 다 믿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걸 다 떨어내면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으면 비트코인 검증이 됐지 않냐. 몸이 아프실 만큼 바쁘셨다고 했는데 머니 온라인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아껴놓은 몇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다음 회차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요. 이 시장에 아직 선수들이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공포감이 가격이 반영될 겁니다. 그러면 뉴스 미디어가 막 떠들겠죠. 이럴 때 사시면 됩니다. 올해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슈퍼리치가 잡을 거 우리가 선점해갖고 그들한테 비싸게 팔자는 거죠. 아직 그들이 덜 깨달았으니까. 이 기민함과 유연함이 없는 사람들이 무기거든요. 조금만 앞서가자는 거죠. 먼저 사서 알받게 하자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러면?